사랑은 배워야 한다.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사랑을 배운 데는 끝이 없다. 캐서린 앤 포터. 두 번째 질문, 사랑 스타일. 당신은 당신의 사랑 스타일을 아는가? 사랑 스타일. 우리는 종종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는 것에 대해 상대방도 똑같이 믿으리라고 추측한다. 즉,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랑이나 상대방에게 의미 있는 사랑이 같다고 추측한다. 그러나 사실은 두 사람이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 같은 뜻으로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결혼 상담을 하다 보면 나는 그이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또는 나는 부부로서 그를 사랑하지만 더 이상 사랑에 빠져 있지는 않아요. 처럼 때로는 서글프고 때로는 절망적인 소리를 자주 듣는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이 사랑의 관계에서 원하는 바가 사라지고 있거나 변해 간다는 뜻이다. 사람의 머리수만큼이나 생각도 많다. 마찬가지로 마음만큼이나 사람의 종류도 다양하다. 톨스토이. 존과 모니카를 생각해보자. 이들은 결혼한 지 15개월 만에 우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다. 긴장감이 감도는 첫 번째 면담 시간에 그들은 서로 사랑에 식어버렸다고 불평하였다. 당신은 날 사랑한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잖아요. 라고 모니카가 말했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눈물을 참으면서 남편을 쳐다보았다. 물론 당신을 사랑해요. 그렇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신 나는 당신을 위해 행동으로 표현하잖아요. 나의 행동은 말보다 더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요. 존이 대답했다. 모니카와 존은 사랑이 식어버린 것인가? 아니다. 그들의 사랑 스타일이 불협화음을 내면서 참기 어려운 긴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존처럼 배우자를 사랑하는데 그 배우자는 사랑을 못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사랑에 식은 것도 시들은 것도 아니다. 다만 서로 다른 사랑 스타일을 취함으로써 상대방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존과 모니카의 상담 횟수가 계속되면서 우리는 존이 모니카를 위해 하고 있다는 사랑의 행동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월급 봉투를 가져다주고 고장난 가전제품을 고쳐주고 싸움을 피하는 것이었다. 이런 일들은 좋은 남편이라면 일상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내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라고 모니카는 말했다. 모니카는 사랑을 아껴주는 것, 선물을 하고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 부드러운 말과 같은 맥락에서 정의하고 있었다. 모니카의 생각은 남편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어느 것 하나 존이 생각하는 참된 사랑의 개념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존의 말에 의하면 아내 모니카가 원하는 것은 사랑 중에서 간지러운 짓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자신의 사랑 스타일이 곧 배우자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스타일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둘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둘 다 상대방의 사랑 스타일에 대해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이 그녀의 유명한 시에서 나는 어떻게 그대를 사랑하지?
하고 물었을 때 그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언젠가 과학적인 정확도를 가지고 응답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로버트 스티버거와 같은 사회과학자들이 바로 그것을 시도하고 있다. 그의 삼각형 모델은 사랑의 구성 요소를 밝혀줄 뿐 아니라 존과 같은 부부들이 사랑을 주고받는 형식이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해 주기도 한다. 나는 내 영혼이 미치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만큼 그대를 사랑하고.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 스틴버그의 삼각형은 열정과 친밀감과 헌신이 변화하는 정도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진다. 그에 의하면 세 변이 동일한 정삼각형은 사랑의 절정을 나타낸다. 세 요소가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완전한 사랑이다. 그러나 삼각형의 한 변이 다른 변보다 길어질 때 새로운 종류의 균형을 잃은 사랑 스타일이 나타나게 된다. 즉, 낭만적 사랑, 어리석은 사랑, 동료애적 사랑이 그것이다. 낭만적 사랑은 친밀감과 열정의 조화로 이루어지는 사랑이다. 이 사랑은 서로를 깊이 살피는 마음과 육체적 매력이 혼합된 경우이다. 그러나 헌신은 그리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어리석은 사랑은 열정과 헌신이 어울려진 사랑이다. 그러나 이 사랑은 친밀감이 결여되어 있다. 헌신이 친밀감이라는 안정적 요소가 없이 열정에만 근거한다는 면에서 볼 때 이는 어리석은 것이다. 동료애적 사랑은 열정은 뒤로하고 친밀감과 헌신이 조화된 사랑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장기적이고 헌신된 우정이다. 이 사랑은 결혼 생활에서 서로가 서로를 아는 안정감보다 육체적 매력이 덜 중요할 때 일어난다. 낭만적 사랑, 어리석은 사랑, 동료애적 사랑 중 어느 한 스타일에만 기반을 두는 경우에 때때로 불행한 결혼이 생겨난다. 그러나 성공적인 결혼은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형태의 사랑 스타일이 순간적으로 두드러질 때에도 그 이상을 요구한다. 완숙한 사랑은 사랑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열정과 친밀감과 헌신이 온전히 어울려진 데서 나온다. 완숙한 사랑은 모든 결혼이 추구하는 목표이며 대부분의 결혼이 적어도 한동안은 성취하는 사랑이다. 그러나 완숙한 사랑을 유지하지 못한 데서 많은 결혼이 삐걱거리고 넘어지는 것이다. 완숙한 사랑을 성취하는 것은 몸무게 감량 계획에서 당신의 목표를 충족시키는 것과 흡사하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그 목표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쉽다. 완숙한 사랑을 성취했다 해서 그 사랑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결혼한 커플들은 단번에 완숙한 사랑에 도달에 정착하는 것은 아니다. 사랑의 스타일은 변하기 때문이다. 때로 한 배우자에게 어떤 요소가 더 부각되면서 사랑의 스타일과 조화가 되지 않는 사랑 스타일이 나타날 수가 있다. 존과 모니터의 경우를 보더라도 모니터가 낭만적 사랑을 원할 때 존은 그들의 관계에서 동료애적 사랑의 가치를 두었다. 남편 존은 더 깊은 유대감과 확신을 필요로 하고 있었던 반면에 아내는 신체적 접촉을 더 원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친밀감 욕구를 충족시켰지만
열정과 헌신은 그 기준에 못 미치고 있었다. 잠시 그들은 사랑 스타일의 혼선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2장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스코트와 코토니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스코트는 낭만적 사랑 스타일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평생 동안 헌신하는 것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아 코토니와의 약혼을 파혼하였다. 친밀감과 열정은 생생하게 살아 있었지만 스코트는 일시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두려웠던 것이다. 고통스러운 상담 과정을 거치면서 두 사람은 파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약혼 상태를 유지하되 대신 결혼을 연기하기로 마음먹었다. 4개월 후 스코트가 그의 사랑 스타일의 헌신의 요소를 받아들일 시간을 가진 후 그들은 결혼 날짜를 다시 잡아 그의 늦게 결혼식을 올렸다. 우리는 인생과 사랑과의 관계의 밀물과 썰물에 대한 믿음이 너무 적다. 앤 머로우 린드버그. 10년이나 결혼 생활을 했던 제니퍼와 마이클도 서로의 사랑 스타일이 맞지 않아 힘들어했다. 마이클의 사랑은 열정, 친밀감, 헌신이 뒷받침된 견고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니퍼는 그 열정적 느낌을 상실하였다. 그녀의 동료애적 사랑 스타일은 마이클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아이 갖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가를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오랫동안 갖지 못했던 남편과 낭만적 외출을 하고 열정을 증대시키기 위해 의도적인 행동을 시도한 후에 제니퍼는 남편의 사랑 스타일과 조화를 되찾을 수 있었다. 이것이 사랑의 춤이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관계에서 발을 조금 내디뎠다가 넘어지기도 하며 상대방의 발을 밟기도 한다. 그렇다고 두 사람이 느꼈던 같은 열정과 친밀감과 헌신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순간들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앤 머로우 린드버그는 바다로부터의 선물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당신이 누구를 사랑할 때 그들을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매 순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거짓이다. 그런데도 우리들 대부분은 이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인생의 사랑과의 관계의 밀물과 썰물에 대한 믿음이 너무 적다. 우리는 파도의 밀물에 춤을 추며 두려워서 썰물에 저항한다. 우리는 그 물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려워한다. 우리는 항상성과 끈기와 연속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사랑에서와 같이 인생에서도 연속성이란 성장과 유동성 안에서만 유일하게 가능하다.